미경 화이팅!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파이팅이 넘치는 자리가 되네요. 호응을 아주 잘 해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아주 추운 제주의 겨울에서 한 2년 전에 촬영한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려하셨을 배우분들의 소감부터 인사말과 함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어서에서 해녀 옥자 역을 맡은 문희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이 영화가 과연 이렇게 개봉될 수 있을까라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우여곡절 그때 개봉하게 돼서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는데 또 이렇게 시사회나 이렇게 보신 분들이 영화에 대한 평을 너무 좋게 해주셔서 더 많은 위로가 되고 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고 찍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작은 관이지만 만석이 됐다는 얘기 듣고 일단 스타트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어전설에서 영주 역의 전예빈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저녁 식사 때 시간이어서 많이 배고프실 텐데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영화도 관람해 주시고 또 지구회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저희한테는 굉장히 기쁜 날인 게 사실 개봉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기를 했던 시점에서 이렇게 또 개봉을 했고 또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많잖아요. 밖에 이렇게 막 공해가 많은데 영화 보고 나니까 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리라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넘치는 자리. 아니 두 배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봉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혹시나 하셨다고 했는데 영화 보셨으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 배우분들이랑 특히나 이렇게 고생해서 찍은 영화를 개봉을 안 하면 정말 너무 억울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배우분께 제가 공통으로 여쭤보고 싶은 첫 질문인데요. 사실 제작비에 들어간 숫자를 따지자면 덩치 큰 영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 영화에 출연을 결정하기까지 배우분들로서는 부담이 되는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제주에서 촬영하는 것부터 물질도 해야 하고 또 그 수중 발레도 직접 해야 한다는 엄청난 도전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출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이유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제주에서 올 로케고 3개월, 4개월 동안 아예 서울을 떠나서 제주에 살면서 찍어야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고민이 많이 돼 서울에서 저희들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역할, 해녀 옥자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이 역할은 과연 문희경이가 아니면 누가 해야 될까? 사투리를 써야 되고 그리고 잠수를 해야 되고 물질을 해야 되고 그 많은 것들을 정말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으면은 과연 그 해녀 옥자 역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내가 해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도 또 있었고 그리고 오늘 감독님의 제시주라는 영화를 봤기 때문에 저런 감독하고 한번 작업해보고 싶게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내 고향 제주 얘기를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욕심에서 그렇게 했는데 모모하게 도전을 했지만 싱크로나이즈 하면서 모모하게 도전했지만 정말 생각을 넘나들면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끝까지 악착같이 버티는 힘은 내가 제주에서 그 거친 바람을 이기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힘이 있어서 끝까지 버틴 것 같아요. 예, 잘했어. 여기 문희경 배우님 말고도 제주에 딸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이 제주에 따라서 책임감 고맙습니다. 제주의 아드님들도 여러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주에 따라서 느끼신 책임감으로 출연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박수 한번 저는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여기 강예원 배우님이 갑자기 밤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겠는 얘기인데 전화가 오셔갖고 혜리야 너 이거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 네가 해야 될 것 같아. 막 갑자기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허둥지둥 막 어쨌든 그 읽어보고 또 우별 감독님 영화를 한번 쫙 봤는데 우별 감독님의 그 너무 아름다운 미장센에 좀 매료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영화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근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순수하게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 계셨고 저희가 스태프들이 총 13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네네. 그래갖고 카메라 촬영 감독님이 똥기가 나왔던 그 배우분이시고요. 그리고 춘자 역할을 했던 그 친구는 스크립터 겸 의상 담당. 그러니까 한 명당 5명에서 7명 정도의 역을 하셨어야만 됐었어요. 저희가 굉장히 열악하고 조명도 없어서 밤 촬영도 못하고 또 옥자 있는 가게 있잖아요. 그거 다 어디서 이렇게 고무를 주워다가 만든 거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건 정말 영화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 순수함이 너무 매력있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감독님 어머님께서 직접 그 저희 밥차가 없잖아요 제주도에는. 또 워낙에 또 돈을 아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그 감독님 아버님께서 아침에 나오시면 그 갯바위에서 게를 잡으세요. 게를 막 이렇게 주섬주섬 봉지에 막 이렇게 넣으시면 그날 점심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함지밥을 매시고 점심을 가지고 오세요. 그럼 스태프들이 이게 많지가 않으니까 배우들 총 통틀어 한 15명도 안 되니까 바닥에 깔아놓고 다 같이 점심을 먹어요. 반찬으로 그 아까 아침에 잡으셨던 게가 나오고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고되고 힘든 작업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저 나름대로도 큰 힐링이 됐던 그런 작업 현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혜민 씨는 혼자니까 훌쩍 제주도로 떠나서 3개월 살 수 있죠. 저는 딸아이도 있는데 엄마로서 저는 포기하고 그 아이들 되게 미안했었죠. 저도 저희 어머님 포기하고 제주도에 가서 그래서 엄마는 여배우이기 때문에 이해해줘. 하지만 나는 좋은 배우 될 테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희 딸한테 미안했어요. 그리고 촬영 없는 날 잠깐 서울 왔다 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 포기하면서 이 영화를 끝까지 완성해야 된다고 하면서 매달렸는데 정말 이렇게라도 개봉이 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너무 가슴앓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배우가 뭔데 배우가 뭔데 자식까지 이렇게 내팽개치면서 내가 이 영화를 왜 찍어야 했을까 라고 했을 텐데 개봉이 돼서 그나마 좋은 엄마 모습 보여줄 수 있어서 조금 위로가 돼요. 이 영화 촬영을 허락해 주신 두 분의 가족께 감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까도 잠깐 전혜리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오늘 감독님이 짓을 말고도 굉장히 이 영화의 색깔과 비슷한 느긋하면서도 인공 조미료 같은 거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은 그냥 제주도 바람 냄새 나는 것 같은 그런 코미디 영화를 되게 쭉 많이 만들어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영화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여기 계시는 이 두 배우분처럼 이름 있는 배우분들 작업 잘 안 하시고 그 스태프를 경험하고 계시는 이 영화에도 이렇게 나오시는 배우분들하고 쭉 같이 연기 작업을 해오셨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오늘 감독님이 전에 어떤 방식으로 이 두 이름 있는 배우분들과 그 배우분들을 한 작품에서 이제 합쳐가지고 같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사실 걱정했어요. 저희 배우들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하고의 그 과연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질까 했는데 그래도 의외로 굉장히 그 케미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 모두
또 이렇게 매력에 시작했지만 그 매력적인 역할이었던 마을 최한수 이장님은 지금 일본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농사를 짓고 계신데 제주도민이라는 것 이유 하나로 감독님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픽업 내지는 또 나쁜 말로 이용을 당하시고 평소에도 그냥 그 모습이에요. 평소에 그 모습이에요. 영화에 나와서 네네네. 그래요. 그러면 정말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 옷을 자꾸 벗고 다니시는 그분 평소에 거기 사시는 분이 그분도 약간 거기서 사시는 분인데 그분의 캐릭터가 아니, 멋지는 않으신데 캐릭터가 비슷하세요. 평소에도. 다행이네요. 옷을 입고 다니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두 분이 주연으로 이름이 딱 나오실 때 다른 분들의 오멜 감독이 다른 영화에서 나오셨던 그 흔히 우리 얘기하는 이제 비전문 배우분들의 얼굴이 보이는데 이분들이 다 같이 연기하는 영화의 색깔이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옥자가 이장을 혼내줄 때 케미라든지 아니면 막 그 정말 전혜진 배우님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게 옥자가 못하는 이장과의 어떤 케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영화에서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는 모습이라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욕이 찰지지 않아요. 진짜 메이드 인 제주가 아니면 욕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근데 사실 그런 뭐 이렇게 배우로서 어떤 눈에 보이는 뭐 물질도 해야 하고 수중 발견도 해야 하고 제주도에서 찍어야 하고 비전문 배우들하고도 같이 작업해야 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장 이제 본질적으로 두 분이 맡으신 캐릭터가 그냥 연기하기 또 쉬운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해녀 그 옥자 같은 경우도 단순히 뭐 워낙 제주 본토 출신으로서 뭐 찰진 그 사투리를 구사하는 걸 넘어서 정말 제주 여인의 어떤 모습, 생활 방식 같은 게 이제 몸에서 그게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너무 잘해주셨고 또 영주 같은 경우는 이 여자가 왜 손에서 술을 넣지 못하고 어딘가 약간 의욕을 잃어버리고 슬픔을 간직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들을 끊임없이 갖고 있어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연기하실 때 그런 게 가장 본질적으로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씩 여쭙겠습니다. 저는 희한하게 연기가 아니라 그냥 옷을 입고 몸빼 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머리를 파마하고 노메이크업 하니까 그냥 해녀 옥자가 됐어요. 특별한 고민 없이 내 안에서 그냥 사투리가 나왔고 내 안에서 어느 순간 저희 어머니 할머니가 했던 갑자기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모습이 저 사실 그렇게 화내는 사람 아니거든요. 좋아하는데 그렇게 캐릭터 옷을 입으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막 욕도 막 나오고. 근데 그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고 자라고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내 몸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써보지 않던 그 사투리들이 막 튀어나오고 방언하듯이 저도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그거는 거기서 19년을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녀 옥자는 정말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문화를 접하지 않은 사람이면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해보는 그런 작업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표현하기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정말 날것의 그런 배우분들이랑 촬영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같이 스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현장은 아니었어요. 저 혼자 뭐 열심히 해서도 안 되고 같이 어우러졌었어야 했는데 제주도에서 그 풍기는 특별한 힘 같은 것들이 그냥 쉽게 빠르게 스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촬영하는데 사실 고된 촬영들이었거든요. 한겨울에 막 바다에서 싱크로나이즈를 해야 되고 굉장히 저희 막 울면서 했어요. 너무 추워하고 제주도 바람 엄청 많이 불잖아요. 그리고 한겨울에 폭설 내릴 때 가서 물 속에서 막 그런 씬들이 많았었는데 선생님이랑 저랑 막 울면서 막 그렇게 고생하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 영화를 굉장히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 장면에서 스쿠터를 타는데 저는 스쿠터 탈 줄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그날 배우고 한 이틀 정도 배우고 그 장면을 찍었어요. 그리고 막 자갈밭을 막 가는 거였어요. 되게 위험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그냥 막 찍었어요. 가다 이렇게 좀 사고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찍었는데 저는 무서워서 찍긴 찍었는데 나오긴 타는 것처럼 잘 타는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무서웠어요. 굉장히 잘 타고 오셨는데. 쭉 어렸을 때부터 제주도에서 스쿠터를 타시는 것처럼. 근데 그 말씀하셨지만 이게 영화상에서는 되게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처럼 보이는데 정말 촬영을 너무 혹하네. 또 제주도 겨울이면 또 무시무시한데 그걸 다 뚫고 막 물에 들어가는 걸 직접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촬영의 기억이 정말 몸에 남아있을 거예요. 몸으로 기억되는 어떤 경험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지금 하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진짜 그 해에 제주도에 가장 눈이 많이 왔고 비행기가 결항될 정도로 한파 1월에 한파에 저랑 혜비 씨랑 재촬영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해녀기 때문에 수트를 입었고 우리 혜비 씨는 그냥 수영복만 입고 찍었어요. 아무래도 젊으니까 좀 그렇겠죠. 처음에 들어가서 네네네. 근데 그 한파 속에서 지금이었으면 내가 정말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아니야. 우리는 참고 빨리 이 영화를 완성해야 돼. 오로지 생각은 그거였어요. 영화는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참고 찍어야 돼. 나 혼자 뭐 이렇게 춥다고 불평해서 늦춰질 게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솔직한 시절 듣고 싶네요. 아니 정말 죽을 뻔했어요 사실. 근데 문 배우님이 화를 못 내시니까 전혜진 배우님도 화 못 내신 거 아니에요? 저도 못 내요. 제가 혼자 해외도 못 내죠. 제가 어디 원감생지. 근데 사실 그런 촬영이 굉장히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저희 옷 갈아입을 데도 없고 뭐 하다못해 불을 켤 데도 없어갖고 그냥 이만한 그 철통 같은 데다가 그 기름통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장작을 넣고 그 불을 좀 이렇게 태우면 이렇게 좀 손재는 정도였지 굉장히 열악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영화는 크랭크업이 되고 또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됐으니까 오늘을 위해서 저런 고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그 오늘 감독님 특유의 미장센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이 영화 그 사람들끼리 제주도에서 북적북적 하는 것 같다가도 그 중간중간 보면 막 이렇게 눈하고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는 것 같은 그런 탁 트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연결되도록 두 분의 어떤 이런 물속에서 장면들이 표현이 돼 있어서 그런 게 또 아주 보기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 속에서. 근데 그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오벨 감독님께서 언론시사회 끝나고 했던 기자간담회에서도 쭉 제주도에서 찍는 제주를 표현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오시기도 했고 그런 맥락에서 이 영화 자체가 제주도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찍는 과정 자체에서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면서 또 이 영화에 담긴 제주도의 어떤 색깔, 제주의 힘, 사람들이 힘든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도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주의 어떤 에너지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이 화면 지금 보는 그 영화 화면은 아직까지는 그 보존되어 있는 제주의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이게 뭐 3년 전이니까 제주도가 개발이 또 안 될 수는 없어요. 개발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문화와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느냐가 저는 관건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곳을 좀 보존하면서 개발이 된다면은 제주도가 계속 이렇게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곳을 인정받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책임감을 좀 갖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 아직까지도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다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예쁜 곳이 많더라고요. 눈이 좀 시원해지는 게 네, 확실히 네. 있는 거죠. 네. 저는 선생님이 너무 말씀 잘해주셔갖고 제가 또 얘기를 하면 또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밖에 안 돼서 저는 약간 오멜 감독님의 이런 무공의 코미디 같은 거 보면은 사실 코미디라고 얘기를 하고 막 되게 이렇게 모든 코믹 요소를 빼곡히 넣어가지고 뭐 박장대소하게 하는 그런 코미디는 아닌데 보고 있으면 실실 웃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싱거운 유머가 제주도의 어떤 색깔과 사람들의 정성과를
생각도 하는데 영화에 보면 코미디라고 하지만 사실 되게 이렇게 죽음도 나오고 공경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특히 이제 아버지가 아들 이렇게 춤추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할 때의 정서처럼 되게 멀건히 넘어가는 그런 힘 같은 것들이 영화 안에서 꼭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오근 감독님께서 두 배우분과 또 다른 배우들 전부 합쳐서 이 영화에서 좀 전해드리고 싶은 실실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기운을 관객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집에 가서 돌아갈 때쯤에는 몇 장면들이 이렇게 미소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좀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잠들기 전에 나도 모르게 혼자 실실거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힘들, 근데 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작은 웃음이나 에너지가 되게 큰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런 기운을 전해주는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거랑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그 겉으로 보면 해녀 옥자가 되게 마을 이장은 쥐잡듯이 잡고 버럭버럭 화도 잘 내고 되게 거친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 정말 그 아이에 대한 아픔 때문에 며칠 동안이 연습에 안 나와서 이 경기 자체를 취소하게 할 뻔한 우리 영주를 되게 대범하게 용서를 딱 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네. 그 두 여자가 이루어내는 서로에 대한 이해, 용서 같은 게 저는 이 영화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 역시 것 같아요. 기자님은 정말 다르신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지 어쩌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바다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왜 엄마의 마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감독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시고 또 저희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이 왜 만수가 그 여자한테 빠져갖고 그 집을 바치고 있던 차를 타고 우르르 나가잖아요. 그럼 그게 뭔가 엄마의 뻥 뚫린 그런 가슴, 그 속상한 그런 마음들, 그리고 제가 술병이 나서 물이 차오르잖아요. 그 슬픔이 차오르고 딸에 대한 그런 아픔과 그런 물이 차오르는 그런 느낌들.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뻥 뚫려지고 차오르고 이런 슬픔들이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저희가 조금 조작비가 조금 딸려서 자세하게 더 아름답게 원래 표현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많았었는데 조금 아쉽게 넘어간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 포인트가 저는 제 가슴에 제일 진하게 와닿는 부분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어의 전설이라는 게 그냥 그 이미지 형상을 하자면 어머니의 모습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 같은 느낌. 해녀 옥제는 제주 어머니 그리고 그 해녀로서 대상군이라는 그 역할은 굉장히 다들 많은 사람들 품어줄 수 있는 굉장히 바다같이 넓고 그리고 해녀들 중에서도 의리도 있고 정도 있고 교통정리도 좀 잘하고 따뜻한 그 어머니 같은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리고 그 남편하고 아들이 속도 썩이지만 그래도 삶을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칠게 살아나가지만 주위 사람들까지 다독여줄 수 있는 주위 사람들까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저는 제주도의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화의 결말을 보면 그 옥자를 통해 제주도라는 어떤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제 상처를 치유한 영주가 또 제주도의 여자가 돼서 제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제주의 삶의 방식이 확대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감독님이 되게 많이 보시면서 보여주려고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지점도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약간 블록버스터처럼 보이는 장면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수중 발레를 하실 때 정말 저렇게 대열을 딱딱 맞춰서 수중 발레를 저 많은 인원이 찍는다는 것은 사실 촬영을 할 때 얼마나 고되고 많은 설계가 필요하며 정말 두 배우분들에게 고단한 작업이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중 발레 찍었던 날의 어떤 기억 같은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수영은 누구나 다 하는데 이 코 막고 싱크로나이즈 힘들어요. 이게 발을 이렇게
이게 그 연습장도 사실 찾기도 힘들 정도로 깊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중 발레를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탁 들어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깊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발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손을 엄청 지느러미 같이 흔들고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 소모가 엄청난 거예요. 한번 하고 나면. 수영보다 더 그렇죠. 수영은 뭐 장난이죠. 예. 그러니까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 상태에 밑에서 손을 계속 이렇게 파닥파닥 거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한 번 하고 나면은 지치고 코로 물 들어가고 아무튼 난리도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스킨스쿠버도 하고 싱크로나이즈도 하고 저는 잠수까지 직접 해녀 스쿨까지 가서 배웠거든요. 근데 귀에 이렇게 고막에 구멍이 나서 천공을 알아서 찍으시면서 예, 굉장히 배우로서 청력을 손실할 뻔하고, 근데 촬영할 때도 전혜빈 씨하고 대사할 때 70%밖에 안 들렸어요. 30%는 그 구멍이 나서 안 들리는 상황에서도 했는데, 하면서도 많이 티낼 수는 없고, 내가 아프다고 표현하면 배우들도 그렇고 사기가 떨어질까봐 저하고 감독, PD 정도 알고 있었고, 항상 이렇게 물질하고 수영 장면 끝나고 나면 바로 병원 가서 치료하고, 그다음 다음 날도 촬영하고, 촬영 끝나고 또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서 촬영을 근근히 굉장히 버텨왔는데, 저한테는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선생님 전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설령 30분의 청력을 상실하더라도 이 영화는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게 약을 주고 주사를 먹고 방법을 해주세요 하고, 결국은 이렇게 끝날 때까지 했는데, 사람이 우리가 몸 세포가 자연 치유 능력이 있더라고요. 끝날 때쯤에는 구멍이, 그러니까 고막에 구멍이 얇게 막이 생겼어요. 그 위로.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고막이 이렇게 구멍이 막혀서 다시 생길 것 같다고 지켜보자고 했더니, 그래 끝나고 나중에는 완벽히 다 메꿔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라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 성공이 해녀들이 고질로 알고 있는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주도에서 해녀 전문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면서 촬영했어요. 큰일이구나. 싱크로나이즈드 하셨던 장면에 대해서 사실 영화 촬영 훨씬 전부터 저희도 이제 정말 선수분께 직접 훈련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안무가 거의 제가 짠 거예요. 아 진짜? 하면서,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정말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안무가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안무는 좀 단순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해녀분들이랑 같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런 끝을 디테일은 당연히 선생님이 잡아주셨지만, 저도 안무 스크롤 올라갈 때 제 이름 안 올라갔나요? 안무에 하나무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같이 정말 저도 왜 저희 1인 한 5역씩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힘쓰는 것도 좀 많이 하고, 안무도 같이 하면서 그때는 사실 좀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가 싶을 정도로 좀 무모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좀 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싱크로나이즈가 하루 이틀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막 귀나 코에도 물이 많이 들어가고 막 중이염도 많이 걸리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그 고생이 헛되지 않게 롤러코스터처럼 나가나요? 아주 가기 따뜻하게. 네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잘하네 이런 게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본 제가 좀 쫀쫀하게 있었다고 할까? 한국 영화 역사상 이런 걸 어떻게 해도 되나? 이렇게 훌륭한 수중발레 장면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다시 쳐주시고요. 저희가 받은 시간이 조금 더 한 몇십 분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객석으로 마이크 드리면 이 영화 보신 소감 같이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배우분께 직접 질문해 주시면 같이 제가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마이크가 그쪽에 있죠? 그럼 저기 모자 쓰신 분들 먼저 드셔가지고 관객분들의 소감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여기 앞에. 잘 봤습니다.
제주도가 고향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주도의 바다의 향내음이 듬뿍 나는 장면, 네, 그 갯것시의 향내음이 듬뿍 껴있고, 또 제주도 사람들은 제가 제주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영화를 본다면 자기를 위한 다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큐가 아니었을까. 또 육지분들은 또 보시면서 아 제주도의 그 바다의 삶이라든지 그 제주도의 삶 자체가 아 이렇게 그 척박하고 이렇게 비바람 부는 데서 억척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시대를 조금 연결시켜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다 이 다큐 속에 다 주인공을 만들어놓은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해서 매우 뜻깊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방송 PD도 오랫동안 하고 지금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지만 우리 문배우뿐만이 아니라 스텝이 아까 쭉 촬영한 기법들을 보니까 아 고생을 많이 하겠구나. 네, 그리고 쩐을 정말 적게 들였던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스텝과 아마 배우들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이 영화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훌륭한 소감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나 소감 말해주신 분들한테는요 다음에 드릴게요. 그 두 분이 여기 친필로 사인해주신 엽서를 드리는데 집에 붙여놓으시고 제주의 기운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메가물리 거를 두 번째 보는데 저는 오메가물리 되게 고마웠던 게 평소에 제주 역사가 그 지시를 내는 거 보고 나서 제가 제주 4.3 관련된 거를 후원하고 있거든요. 후원하게 지금 돼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비록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3년짜리 영화잖아요. 예, 제가 그때는 돈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펀딩 사이트도 몰라서 많이 후원을 못할 부분이 좀 있어서 추후에 혹시 그 기회 된다면은 나중에 오메가 감독님 영화에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니 이 영화 저기 단체 관람이라도 좀 해주시죠. 예, 당연히 홍보는 당연히 하는 건데 그러면 미리 못 써줘서 죄송하는. 수는 옥자시죠? 예, 그리고 이제 전혜민 배우는 예전에 제가 러브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시대 분위기를 처음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뭐 좋은 많이 활동을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저같이 이제 제주에 관련된 그 어떠한 뭐 관심 갖고 뭐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추천해드릴 거 있을 것 같은데요. 해녀 학교 한번 다녀오세요. 남자들도 해남 네, 있어요. 해남 그렇지 있어요. 않습니까? 뭐 해녀 학교 어떤지 한번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아니 가면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 돼요. 그게 시즌별로 그 해녀 모집을 해요. 그러면 자격증도 주고요. 그 잠수에서부터 그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굉장히 저는 유익하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재밌어요. 가서 직접 진짜 그 전복을 따고 성게를 잡고 이런 그 체험이 이제 그 장비를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숨을 참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훌륭한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과거에 그 외국에 가서 이게 물을 할 때 밑에 멍게를 발라서 이게 느낌을 좀 간접적으로 받은 케이스라서. 해녀 학교 예. 그거랑 차원이 다르죠? 아니 그리고 제가 저기 과거에 좀 물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또. 감독님 계속 후원해 주시고 네. 두 배우님들의 영화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제가 많이 키가 드셔가지고 많네요. 저희. 감사합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천천히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밑에 네, 그럼 일단 드리고 좀 다시 갈게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이 작품을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자막이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주박원을 어떤 번역한 그런 어떤 자막뿐만 아니라 서울말들도 다 이렇게 자막으로 되어 있길래 이게 대본에
처음 스크립트의 어떤 원 버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영화상에서 배우분들이 하는 대사랑 조금씩 다른 그러니까 자막이랑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뭐 현장에서 그 영화 촬영하는 현장에서 대부분 좀 수정이 됐던 건지 아니면은 뭐 오명 감독님께서 굳이 이렇게 토시 하나까지 이렇게 디렉팅을 하지 않고 좀 어느 정도는 배우분들이 제작에 맞게끔 대사를 수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유를 주신 건지. 자유를 두신 건지 그래서 오mer 감독님 어떤 전체적인 촬영하신 스타일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살짝 자유 주셨어요. 딱 갇혀주지 않고. 오mer 감독님 굉장히 낡아서 연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 끝나는 거나 단어 같은 것도 내가 편하면 그 배우한테 맞춰주시는 쪽이에요. 딱 고집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연기라면 그건 배우들한테 좀 맡겨주신 것 같아요. 네. 디테일한 부분을 잘 봐주셨던 것 같고 제가 밑에서부터 올라간다고 해서 맨 앞줄부터 드리고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저는 영화를 보니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이제 그 임신하셨던 부분 해녀께서 이제 젊은 분인데 그분이 거기서 바다를 보면서 아이를 낳고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 제 생각에는 보통 이제 거기서 어른들의 말씀 영화에서 그렇지만 어른들은 좀 오히려 그런 걸 되게 싫어했었고 이게 바다에 낳는 거 싫어했지만 오히려 젊은 사람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젊은 분이 또 남편과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우리 아이도 또 같은 걸 시키자고 하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녀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좀 그런 명맥을 이어가게 하는 그 희망을 좀 더 주는 장면 같아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네, 질문은 좀 전문가 아니시지만 궁금했던 게 수중 발레를 할 때 이제 그 젊은 최연 이양분이 함께 하시잖아요. 원래 남녀 혼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수중 발레 관심이 생기셨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궁금했습니다. 아직 남녀 혼성도 있지 않아요? 뚜엣 없어요. 수중발레는 여자를 혹시 검색이 가능하신 분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시면 있는지 네. 아니면 우리 인어 전설이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오히려 조금 더 코믹한 부분을 더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남자가 들어오는 것도 저는 그렇지 않나 라고 봐요. 전혀 이질감이 네, 이질감이 없이 처음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소개해주셨던 분이 여기 있고 뒤로 저는 이제 그 전혜빈 씨가 이제 그 수중발레 출신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수중발레 출신은 아니었습니까? 입원을 위해서 이제 그 특별 어떤 이제 그 교육을 받았습니까? 네네네. 저희가 좀 오랫동안 한두 달 정도 좀 깊이 있는 트레이닝을 좀 받아보고 전 또 선수 출신으로 나와야 돼갖고 좀 더 특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수중발레도 수중발레지만 또 해녀들과 다 같이 우리 마지막 그 공연 장면들 때문에 더 특히 같이 육지에서도 뭐 안무 연습들도 많이 하고 물속에서도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평소에는 그 주량이 얼마나 되십니까? 약간은 아주 좋아요. 그거 한번 좀 개인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술을 잘은 못하지만 좋아한답니다. 소주 약 2병 정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저 무당 역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주도 무당이 지금 하는 역할이 왜 저를 하세요 하면 동네 사람들이 안녕을 위해서 저를 한단다. 그런 게 바로 그 해녀들이 마음이기도 하고 그 동네 사람 전체의 마음이기도 하고 옥자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혼에 그 끌려가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너는 죽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데려가세요. 그러지. 그런데 다른 사람을 데려가라는 게 결국은 다른 사람을 다 애기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옥자의 마음이기도 하고 어쩌면 나중에 뭐 전혜빈 씨가 이제 어머니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변해갈 마음이
그 무당의 마음처럼 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모든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진짜 해녀들의 마음이고 인연의 전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해석이 맞습니다. 진짜. 오늘 훌륭한 해석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오늘 너무 좋은 자리네요. 명사를 해주실 분 계시네요. 또 아까 손 드셨던 분 계신가요? 저 뒤에 예, 영화 잘 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 아버지가 제주도 분들하고 일을 하셔가지고 제주도 여러 번 갔고 심지어는 제주도 계시는 분들하고 해외 출장까지도 갔습니다. 저도 영화 보니까 또 제주도 또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간단한 전혜빈 배우님한테 하고 싶은데요. 혹시 그 돌고래하고 실제로 같이 수영하셨습니까? 아, 그게 불법입니다. 근데 정말 그건 돌고래는요. 나중에 다 따로 따로 돌고래가 있는 곳에 가서 그 대역분이 해주신 거고요. 저는 돌고래가 있는 척을 하면서 연기를 이렇게 따로 해서 같이 합성을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금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선명한 그런 그림들로 이렇게 그래픽을 했었어야 했는데 CG를 저희가 이렇게 작업하는 그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잘 나왔어요. 아 그랬나요? 전 약간 조마조마했거든요. 보면서 너무 시커멓게 빛을 나고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어쨌든 상징적인 그런 의미여서 네 제가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잘렸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오프닝 시작할 때 제가 제주에 있는 그 굉장히 10m짜리 아쿠아리움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원래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또 제가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기에서 앞부분이 좀 많이 커트가 됐는데 거기서 상어와 그 꼬리에 침이 길게 달린 가오리 같은 아이들과 같이 수영을 했습니다. 돌고래는 했지만 그런 기분이 어때요? 죽을 수도 있겠다는 네.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무섭죠. 아니 이 상어가 너무 커요 진짜. 정말 큰 상어랑 정말 이 지붕만한 가오리가 이렇게 꼬리에 침을 길게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 영화 찍다 죽는 기분이 어떤지 잠시 않나 좀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황홀한 건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저희는 목숨 걸고 목숨을 찍으시면 저희가 황홀함을 느끼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나 마지막 질문 해주실 분 계세요? 네, 여기 마지막 질문자로 마이크 드리도록 할게요. 옆에 전달 좀 해주시겠어요? 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영화 보면서 약간 바다가 보이는 섬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속이 울렁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저 질문은 전혜빈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혹시 그 엄마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그 아이 사진을 보는 걸로 나오는데 그 아이는 엄마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또 이렇게 서로 왕래가 있었는지 네,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아이는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본 적은 없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제주도에 와서 그때 사실 재회가 아이를 낳고 첫 재회거든요. 사실 그런 디테일한 드라마를 써놓진 않아주셨는데 그냥 감독님이 표현하시고 싶었던 거는 그냥 엄마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 무당분, 그 뚱끼 어머니로 나오셨던 그 할머니도 어머니, 옥자도 엄마, 저도 이제 엄마라는 그런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해녀와 바다와 엄마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뭐 저희 엄마 생각하고 연기하지 않았겠나. 저 어머니 좀 와 계셔갖고 자기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 지금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의 마음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누군지 안 가르쳐 주셔도 너무 네. 어머님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영화가 이런 식으로 아까 배우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끝나고 나서 집에 가다가 문득 생각나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웃음도 전해주는데 이 영화 속 인물들과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뜻들이 가볍지만은 않은 영화라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넓은 마음들이 느껴지는 작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고 다음날 또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또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훌륭한 기자님이십니다. 아, 오늘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 같이. 이 자리 마무리, 나가시면 안 되는데,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자리 마무리하시세요. 다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저희가 배우님들이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같이 어떻게 계시나요? 셀카를 한번 찍고 네, 싶어서요. 같이 계시는 화면에 네. 사진의 기념을 남기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네. 제가 셀카를 찍어서 SNS에 올리면 많이 좀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좀 네. 눌러주시고요. 퍼 날라주시고. 또 퍼서 날아주시기도 해주시면 네.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걸로 한번 찍을게요. 네, 이렇게 서서. 아니, 그냥 어떻게 찍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기자님 가죠. 조금 이렇게 숙이고 제가 등산을 이렇게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영상을 한번 찍을게요. 다 같이 V 한번 해주시면 후이, 감사합니다. 후이. 인어전설 화이팅 한번 할게요. 시작. 인어전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촬영은 이걸로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꽃다발은 어떻게 그럼 이제 꽃다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